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단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박영용입니다. 인사드립니다. (3년) 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3년 만에 박수를 받아봅니다. 우리 박수를 친 김에 한번 크게 함성과 함께 쳐볼까요? 제가 원래 인사말을 하면 거의 강의 수준이어서 오늘은 인사말을 적어왔습니다. 네, 혹시 고개를 숙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987년 5개 직할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49명이 사회복지 전문용어로 배치 임용된 지 3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을 이곳 특별자치도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파운드 강화 워크숍과 함께 개최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힘써온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임용 3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국제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님, 한국공공복지대상 시상을 해주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성견 이사장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김경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임용 35주년 기념식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타의 기감이 되셔서 제5회 한국공공복지대상을 수상하신 선수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 일동장님을 비롯한 9분의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립니다. 35주년이 되었습니다. 49명으로 시작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4,800명, 살인적인 업무량과 한기가 없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달리하고 생을 달리한 이들의 고통 어린 선택을 목숨을 버리며 내가 깔끔하게 살아준다면 적어도 내가 진짜 절박했노라고 믿어줄 것이다. 지난 2명의 죽음을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써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고 떠나간 이들, 그리고 이들을 결코 보내기 힘들어 울부짖었던 2013년 14,000명, 직후 2014년 16,270명, 2021년 말 현재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많은 인원으로서 부의사관, 서기관, 사무관 등이 배출되어 명실공히 일반 행정직 다음의 직렬수로 자랑스러운 직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3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2022년 9월 6일 개통된 4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오류로 수없이 입력하고 수없이 저장하고 수없이 고쳐달라 요구하면서도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 국민에게 사회 서비스를 신청하는 국민을 위해 대변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오늘이 어떻습니까? 2013년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2018년 지옥같은 출근길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그분들의 목숨으로 항변한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21년 질병사망 13명, 질병퇴직 3명, 위암 등 4대 중증질환 86명이 발생한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인적인 업무량, 한기가 없는 강도 높은 감정노동, 확대되는 사회복지제도, 지체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즉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증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공급의 지체,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한계, 슈퍼비전 체계 구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글이 2014년 4월
페이시안에 실린 어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 쪽 민원인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오늘 내일 하는 와중에 겨우 몸을 일으켜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애쓰고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든 수급자를 만들어보고자 각종 지침을 펼쳐보고 법령 해석을 찾아보고 장애인 등록을 시켜 장애수당이라도 더 주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악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스스로 위로하면서요. 병원비가 두려워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적시적기에 의료급여 수급권을 책정하여 병원에 다니게 하고 생계급여로 그래도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 바로 이번 달인 2022년 9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목통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행복이음 복지 광장에 올라온 어느 지역 주무관인 지방 사회복지 서기님이 올린 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날마다 대면하면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을 위한 공무원이며 사회복지사입니다. 바로 전문가입니다. 이 정도면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공의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군구청에서, 시도청에서 사람에 대한 철학, 즉 사회복지 철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언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간이며 공공의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입니다. 3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캐치프레이즈처럼 이제 전문가로 우뚝 서야 합니다. 전 2020년 제14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치권에, 정부에, 학계에, 사회복지계에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전문가입니다. 전문직적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로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에 명시된 것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신설하였노라 하고 인력 증원 없이 팀만 신설하였다고 보고하는 행태가 아닌 각 지역마다의 인구, 복지 대상자 수 등에 걸맞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증원되어야 할 것이며 너희는 전문가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을 하는 팀장과 부사장이 아닌 상담과 요구파,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자원 연계,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 공동체 구축 등의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바로 사회복지 팀장과 부서장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 복지팀은 물론 시군구 및 시도본청의 복지 관련 부서 및 복지팀이 사회복지직이 당연 배치되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량을 더욱 고도해야 할 것입니다. 박수를 쳐주시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공무원부터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선배 공무원도 계십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사람을 위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이 어렵기에 더욱 하나 되어 소통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권익 제고를 위해 하나 되어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옆에 선후배 동료들을 바라보십시오. 손을 맞잡고 토닥토닥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승진으로 가치관 등으로 분열되고 반목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권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가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을 33년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변해온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민간과 적극 연계 협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로서 주민의 행복, 시민의 행복, 국민의 행복,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민간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제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살인적인 업무량과 벗어날 수 없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환경일지라도 결코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극단적 선택이 있지 않기를 선후배 동료들을 토닥토닥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올해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의 동료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너무나 지쳤다고 고향에 가겠다고 퇴직한 지 한 달 만에 고향이 아닌 근무했던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삶을 포기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결코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동료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날마다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이제 전문가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